생성과 괴멸을 관찰하는 장. 모든 세간의 사물들은 분명히 괴멸의 상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괴멸이 있다. 답. 생성을 떠나서도 생성과 함께해서도 괴멸은 있지 않네. 괴멸을 떠나서도 괴멸과 함께해서도 생성은 있지 않네. 생성이 있든 생성이 없든 괴멸이 있지 않다. 괴멸이 있든 괴멸이 없든 생성이 있지 않다. 왜 그러한가? 생성을 떠나서 어떻게 괴멸이 있겠는가? 마치 태어남이 없이 죽는 것과 같으니 이것은 옳지 않네. 생성과 괴멸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생성이나 괴멸이 있겠는가? 마치 세간의 태어남과 죽음이 동시에 함께 있다는 것이 옳지 않듯이 괴멸을 떠나서 어떻게 생성이 있겠는가? 무상함은 모든 법에 어느 때든 있지 않을 때가 없네. 생성을 떠나서 괴멸을 얻을 수 없다. 왜 그러한가? 만약 생성을 떠나 괴멸이 있다면 생성에 의존하지 않고 괴멸이 있는 것이니 괴멸은 원인이 없는 것이다. 또 생성이 없이 괴멸할 수 있게 된다. 생성은 묻연히 취합하는 것이고 괴멸은 묻연히 이산하는 것이다. 만약 생성을 떠나 괴멸이 있다면 생성이 없는데 어떻게 괴멸하겠는가? 마치 물단지가 없을 때 물단지가 깨졌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그러므로 생성을 떠나 괴멸은 있지 않은 것이다. 만약 생성과 함께 해서 괴멸이 있다면 이것도 옳지 않다. 왜 그러한가? 법이 먼저 따로 성립하고 난 후에 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합함은 다름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만약 괴멸이 다름을 떠나서 괴멸한다면 원인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성과 함께 해서도 괴멸이 있지 않다. 만약 괴멸을 떠나서도 괴멸과 함께 해서도 생성이 있지 않다면 만약 괴멸을 떠나 생성이 있다면 생성은 상주하는 것이 된다. 상주하는 것은 괴멸의 상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괴멸의 상을 갖지 않는 상주하는 법을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괴멸을 떠나 생성이 있지 않다. 만약 괴멸과 함께 해서 생성이 있다면 이것도 옳지 않다. 생성과 소멸은 모순되는 것인데 어떻게 동시에 함께 하겠는가? 마치 사람에게 머리카락이 있음과 머리카락이 없음이 동시에 함께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생성과 소멸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괴멸과 함께 해서 생성이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 왜 그러한가? 법을 분별하는 자가 생성 속에 항상 괴멸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옳지 않다. 왜 그러한가? 만약 생성 속에 괴멸이 있다면 머뭅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머뭅이 있다. 그러므로 괴멸을 떠나서든 괴멸과 함께 해서든 생성은 있지 않다. 생성과 괴멸이 함께 해서도 성립하지 않고 서로 떠나서도 성립하지 않네. 이 둘이 모두 가능하지 않거늘 어떻게 성립하겠는가? 또 만약 생성과 소멸이 함께 해서도 성립하지 않고 서로 떠나서도 성립하지 않는다면, 만약 함께 해서 성립한다면 두 법이 모순되는 것인데 어떻게 동시에 있을 수 있겠는가? 만약 서로 떠나서 성립한다면 원인이 없는 것이다. 두 문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성과 괴멸이 성립하겠는가? 만약 성립한다면 논해 보아라. 문. 멸진의 상을 갖는 법이 지금 분명히 있다. 이 멸진의 상을 갖는 법은 멸진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멸진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와 같으니 생성과 괴멸이 있다. 답. 멸진하는 것에는 생성이 있지 않네. 멸진하지 않는 것에도 생성이 있지 않네. 멸진하는 것에는 괴멸이 있지 않네. 멸진하지 않는 것에도 괴멸이 있지 않네. 법들은 밤낮으로 찰나찰나 항상 과거 속으로 멸진한다. 마치 물이 흘러서 머물지 않는 것과 같으니 이를 멸진하는 것이라 한다. 이것은 파악될 수도 없고 언설할 수도 없다. 아지랑이에서 확정된 자성을 얻을 수 없듯이 이 멸진에서도 확정된 자성을 얻을 수 없다. 어떻게 생성이 있다고 분별해서 언설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개송에서 멸진하는 것에는 생성이 있지 않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생성이 있지 않으니 괴멸도 있지 않다. 그러므로 멸진하는 것에는 괴멸이 있지 않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또 찰나찰나 생멸하고 항상 상속해서 단절이 없기 때문에 멸진하지 않는 것이라 한다. 이와 같은 법은 확정되어 상주해서 단절이 없다. 어떻게 지금이 생성하는 때라고 분별해서 언설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멸진하지 않는 것에도 생성이 있지 않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생성이 있지 않으니 괴멸도 있지 않다. 그러므로 멸진하지 않는 것에도 괴멸이 있지 않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부해 보아도 실체를 얻을 수 없으니 생성도 있지 않고 괴멸도 있지 않다. 문. 생성과 소멸은 일단 제쳐놓자. 법이 있다고 한다면 무슨 과실이 있는가? 답. 생성과 소멸을 떠나서 법이 있지 않네. 법을 떠나서 생성과 소멸이 있지 않네. 생성과 소멸을 떠나서 법이 있지 않네란
만약 어떤 법의 생성이 없고 괴멸이 없다면 이 법은 무이거나 상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간에는 상주하는 법이 없다. 그대가 생성과 괴멸을 떠나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옳지 않다. 문. 법을 떠나서 생성과 괴멸이 있다고 한다면 무슨 과실이 있는가? 답. 법을 떠나서 생성과 괴멸이 있다는 것도 옳지 않다. 왜 그러한가? 만약 법을 떠난다면 무엇이 생성하고 무엇이 괴멸하는 것인가? 그러므로 법을 떠나서 생성과 괴멸이 있다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 만약 법의 자성이 공하다면 무엇의 생성이 있고 괴멸이 있겠는가? 만약 법의 자성이 공하지 않다면 생성과 괴멸이 있지 않네. 또 만약 모든 법의 자성이 공하다면 공한데 어떻게 생성과 괴멸이 있겠는가? 만약 모든 법의 자성이 공하지 않다면 공하지 않으니 확정되어 존재하는 것이므로 또한 생성과 괴멸이 있지 않을 것이다. 만약 생성과 괴멸이 같다면 이것은 옳지 않네. 만약 생성과 괴멸이 다르다면 이것도 옳지 않네. 또 생성과 괴멸이 같다는 것은 구해보아도 얻을 수 없다. 왜 그러한가? 다른 것이기 때문이고 여러 면에서 구별되기 때문이다. 또 생성과 소멸이 다르다는 것도 얻을 수 없다. 왜 그러한가?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고 원인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발생과 소멸을 눈으로 본다고 말한다면 무지 때문에 발생과 소멸을 보는 것이네. 또 만약 발생과 소멸을 눈으로 본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언설로서 이를 타파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다. 왜 그러한가? 발생과 소멸을 눈으로 본다면 무지에 의해 전도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법의 자성이 공해서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마치 환영과 같고 꿈과 같음을 보는데 단지 범부가 전세에서 전도된 인연 때문에 이 눈을 얻어 금세에서 기억과 표상으로 분별하는 인연 때문에 발생과 소멸을 눈으로 본다고 말하는 것이다. 제1의에는 발생과 소멸이 실제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미 상을 타파하는 장에서 자세하게 말한 바 있다. 법에서 법이 발생하지 않네. 법에서 법 아닌 것이 발생하지 않네. 법 아닌 것에서 법이 발생하지 않네. 법 아닌 것에서 법 아닌 것이 발생하지 않네. 또 법에서 법이 발생하지 않네란 망실한 것이든 도달한 것이든 둘 모두 옳지 않다. 법에서 법이 발생할 때 망실해서 발생하거나 도달해서 발생하거나 하는데 그렇다면 원인이 없는 것이 된다.
원인이 없는 것이라면 단멸이나 상주에 떨어진다. 만약 이미 도달해서 법에서 법이 발생한다면 이 법은 이미 도달한 것이니 발생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상주하는 것이다. 또 발생한 것이 다시 발생하는 것이 되며 또한 원인이 없이 발생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옳지 않다. 만약 이미 망실해서 법에서 법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원인을 망실한 것이다. 발생하는 것은 원인이 없다. 그러므로 망실한 것에서도 또한 법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에서 법 아닌 것이 발생하지 않네 에서 법 아닌 것은 무이고 법은 유이다. 어떻게 유에서 무가 발생하겠는가? 그러므로 법에서 법 아닌 것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 아닌 것에서 법이 발생하지 않네 에서 법 아닌 것은 무이다. 무에서 어떻게 유가 발생하겠는가? 만약 무에서 유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원인이 없는 것이다. 원인이 없다면 근 과실이 있다. 그러므로 법 아닌 것에서 법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 아닌 것에서 법 아닌 것이 발생하지 않네 에서 법 아닌 것은 무이다. 어떻게 무에서 무가 발생하겠는가? 마치 토끼의 뿔에서 거북이의 털이 생겨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법 아닌 것에서 법 아닌 것이 발생하지 않는다. 문. 법과 법 아닌 것 따위 여러 가지로 분별해 보아도 발생하지 않으니 단지 법이 법을 발생하게 할 따름이다. 답. 법은 자기에게서 발생하지 않네. 타자에게서도 발생하지 않네. 자기와 타자에게서 발생하지 않네. 어떻게 발생이 있겠는가? 법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을 때 있지 않기 때문이고 또 자기 자체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은 자기에게서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법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면 또한 타자가 없다. 타자가 없으니 타자에게서 발생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 또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면 자기가 없다. 자기가 없으니 타자도 없다. 양자에게서도 발생하지 않는다. 세 종류에서 발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법에서 법이 발생하는 일이 있겠는가? 만약 법을 받아들인다면 단멸이나 상주에 떨어지네. 받아들이는 법은 상주하는 것이거나 무상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네. 또 법을 받아들인다란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불선이다. 이것은 상주한다. 이것은 무상하다. 따위를 분별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반드시 상주의 견해나 단멸의 견해에 떨어진다. 왜 그러한가? 받아들이는 법에는 두 종류가 있다.
상주하는 것과 무상한 것인데 둘 모두 옳지 않다. 왜 그러한가? 만약 상주하는 것이라면 상주의 극단에 떨어지고 만약 무상한 것이라면 단멸의 극단에 떨어진다. 문. 법을 받아들이는 자는 단멸이나 상주에 떨어지지 않네. 원인과 결과가 상속하니 단멸하지도 않고 상주하지도 않네. 어떤 사람이 믿고 받아들여 법들을 분별해서 말한다 하더라도 단멸이나 상주에 떨어지지 않는다. 경전에서 오는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이다 고 말하고 있으니 단멸하지 않는다. 비록 죄나 복은 무한한 것 동안 망실되지 않는다 고 말하고 있으나 상주하지 않는다. 왜 그러한가? 이 법의 원인과 결과는 항상 생멸하며 상속하기 때문에 윤회하며 단절되지 않는다. 발생하고 소멸하기에 상주하지 않고 상속하기에 단멸하지 않는다. 답. 만약 원인과 결과가 생멸하며 상속하기에 단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소멸한 것은 다시 발생하지 않으니 원인이 단멸한 것이 되네. 만약 그대가 법들의 원인과 결과는 상속하기 때문에 단멸하지도 않고 상주하지도 않는다고 말한다면 소멸한 법은 이미 소멸했기에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인이 단멸한 것이다. 원인이 단멸했는데 어떻게 상속하겠는가? 이미 소멸한 것은 다시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이 자성에 머물고 있다면 있음과 없음이 존재하지 않네. 열반에서는 상속이 소멸하니 단멸에 떨어지네. 또 법이 있음 그대로 확정되어 존재한다면 그때에는 없는 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령 물단지가 물단지 그대로 확정되어 존재한다면 그때에는 깨지는 일이 없다. 물단지가 존재할 때 그대로를 따르기에 깨지는 일이 없다. 물단지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깨지는 일이 없다. 왜 그러한가? 물단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깨지는 일이 없다. 이런 이치가 있기 때문에 소멸을 얻을 수 없다. 소멸을 여의었기 때문에 또한 발생도 없다. 왜 그러한가? 발생과 소멸은 서로 의존하기 때문이다. 또 상주 따위에 과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법에 있음과 없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 그대는 앞에서 원인과 결과는 생멸하며 상속하기 때문에 비록 법들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단멸과 상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 왜 그러한가? 그대는 원인과 결과가 생멸하며 상속하기 때문에 삼유에 상속이 있다. 상속이 소멸한 것을 열반이라 한다
고 말한다. 만약 그렇다면 열반의 시기에는 단멸에 떨어질 것이다. 삼유의 상속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만약 전의 유가 소멸한다면 후의 유가 존재하지 않네. 만약 전의 유가 소멸하지 않는다면 후의 유가 존재하지 않네. 또 전의 유란 금세의 유를 말하고 후의 유란 내세의 유를 말한다. 만약 전의 유가 소멸하고서 다음에 후의 유가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원인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전의 유가 소멸하고서 후의 유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 만약 전의 유가 소멸하지 않는다면 또한 후의 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러한가? 전의 유가 아직 소멸하지 않았는데 후의 유가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한 시기에 두 유가 존재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전의 유가 소멸하지 않으면 후의 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문. 후의 유는 전의 유가 소멸해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전의 유가 소멸하지 않고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전의 유가 소멸하고 있을 때 후의 유가 발생하는 것이다. 답. 만약 전의 유가 소멸하고 있을 때 후의 유가 발생한다면 소멸하고 있는 것이 한 유이고 발생하고 있는 것이 한 유일 것이네. 만약 전의 유가 소멸하고 있을 때 후의 유가 발생한다면 두 유가 동시에 함께 존재하게 된다. 한 유는 소멸하고 있는 것이고 한 유는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문. 소멸하고 있는 것과 발생하고 있는 것인 두 유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단지 전의 유가 소멸하고 있을 때 후의 유가 발생하는 것을 분명하게 볼 따름이다. 답. 만약 발생하는 것과 소멸하는 것이 동시라고 말한다면 이온에서 죽을 때 바로 이온에서 태어날 것이네. 만약 발생하고 있는 것과 소멸하고 있는 것이 동시여서 두 유가 존재하지 않고 전의 유가 소멸하고 있을 때 후의 유가 발생한다고 말한다면 지금 어떤 온에서 죽는 그대로 이 온에서 태어나지 다른 온에서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한가? 죽는 자가 그대로 태어나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죽음과 태어남이라는 모순되는 법들은 시간을 같이 하고 장소를 같이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대가 앞에서 소멸하고 있는 것과 발생하고 있는 것이 동시여서 두 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전의 유가 소멸하고 있을 때 후의 유가 발생하는 것이다. 고 말한 것은 옳지 않다. 3세에서 유의 상속을 구한다 해도 얻을 수 없네. 3세에 있지 않은데 어떻게 상속이 있겠는가?
또 삼유란 욕유, 색유, 무색유이다. 무시의 생사에는 진실의 지혜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삼유의 상속이 있다. 이제 삼세를 자세히 살펴서 유의 상속을 구한다 해도 얻을 수 없다. 삼세에 있지 않은데 어디에 유의 상속이 있겠는가? 유의 상속이 있는 것은 모두 무지에 의해 전도되었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